날씨가 올해 들어서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 좀 제발 좀 여행 좀 가시라니까 꼭 여기를 오시는. 그래도 늘 이렇게 주말에도 시간 내세워서 많이들 찾아주셔서 늘 반갑습니다, 저는. 그리고 늘 이제 같은 마음인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특별한 종교는 없거든요, 사실. 어떤 확실한 종교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잠들기 전에 좀 제 마음에 이게 새기면서 일종의 기도 비슷한 거를 하면서 잠이 들거든요. 어떤 형식으로든 저를 만나 보고 가신 분들, 그리고 저와 인연이 되신 분들이 저를 통해서 무언가라도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제가 뭐 다른 걸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저를 통해서 단 한 가지라도 도움을 받으실기를 비는 마음으로 마음을 되새기면서 이렇게 잠자리에 들곤 합니다. 오늘도 이 찾아주신 분들 모두 사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가만 보시면요, 스스로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믿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 자신을 믿으셔야 돼요. 자식이 아니고 자신을 믿으셔야 돼요. 각자 도생의 시기이고 독자 생존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각자 그 스스로를 향해서 보내는 큰 박수와 함께 오늘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의 가격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특히 아파트 전세가하고 여러분들 투자 많이 해오고 계시는 소형주택들의 가격 구조가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되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설명을 드리려면은 어쩔 수 없이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 경험상 숫자가 나오게 되면은 일단 여러분들 이 귀가 다치고 눈이 다치는 모습들을 이 앞에 서면 보게 되거든요. 근데 좀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이 뭐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냥 뭐 계산기 두들길 줄 아시고 더하기 빼기 하실 줄 아시면은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약간은 귀찮지만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시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늘 누가 어떤 얘기를 하는가, 혹은 신문의 그 헤드라인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여기에만 모든 신경을 쓰시면서 이렇게 쫓아다니시게 되는 거죠. 시장이라는 것은 누가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떨어진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점쟁이를 쫓아다니는 그런 식의 투자를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 스스로의 그 주관, 평가 방법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신다면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기준을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가져가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그 강의 내용에 앞서서요. 지난 한 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주요 내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그 말씀을 드렸죠. 계속해서 시세가 떨어진다고는 하는데 내가 막상 시장에 가보면은 그 떨어진 가격에 살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게 기사화돼서 또 이 내용이 한번 발표가 됐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기사가 될 텐데 한번 볼게요. 이 기사 내용 뭐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지수에 의하면 지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서울의 아파트 시세가 떨어졌는데, 근데 실거래 가격을 하나하나 뜯어봤더니 오히려 거래가 체결된 실제 거래 가격들은 한 90% 이상이 다 올랐더라라는 거죠. 불상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신기한 현상이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이렇게 기사가 나온다고 해서 뭐 어떤 특정 기관이 뭐 잘못됐다라고 뭐 비판을 하실 필요도 없는 것이고, 뭐 이 기관의 통계가 맞는 거니까 얘네 것만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목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통계를 집계하는 목적의 차이가 있고 또 집계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한국감정원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각 지역의 주택들의 그 표본 주택들을 선별을 해서 그 표본 주택들의 시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반영하는 시점에는 실제 거래가 체결되는 시점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으로 접근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그게 뭐 절대적으로 잘못된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감정원에서 집계하는 지수의 그 성격상 장기적인 추세의 움직임을 살펴보기 위한 그런 목적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은 좀 더디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고, 또 실제 상황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표본주택들을 통해서 가격을 산정을 하다 보니까
그 표본 주택들에서 벗어나 있는 주택이 실제 시장에서 많이 거래가 됐다면 걔네들은 정확하게 반영을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요 근래 몇 달 동안은 한국감정원에서 이게 선정을 해놓은 표본 주택들보다도 그 표본에서 벗어나는 주택들의 거래가 많았고 그 주택들의 실제 체결된 거래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주로 저가 주택들이죠. 아파트로 치더라도 9억 아래의 그런 주택들이 실제 거래도 많이 일어났고 예전 대비 거래 가격 자체가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계속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차이를 좀 알고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이 강남에 대해서 약간 뭐 강남 재건축 아파트 떨어진다고 하니까 관심권 밖에서 이렇게 벗어나 계신 분들 요즘 뭐 생긴 것 같은데요. 강남은 늘 예의주시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도 좀 잊고 지내셨죠? 현대자동차가 이제 드디어 한전부지죠. 한전부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이제 7월에 착공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 놓치시면 안 돼요. 강남에서 가장 큰 호재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개발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이거 제대로 못하면 앞으로 가능성이 없어요. 그만큼 중차대한 사안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보수적인 정권이 들어선 이 상황 하에서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현대차 GBC의 개발은 그래서 드디어 올 7월 첫 삽을 뜰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약간 늦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확실한 건 올해는 착공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내용도 잠깐 살펴볼까요? 기사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건축 허가 후 1개월 굴토심의로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뭐 주로 이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보여왔던 서울시의 이런 보수적인 모습과는 굉장히 상반되게 최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의사표시를 한 거고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현대차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건립된 이후에 생산 유발 효과가 27년간 265조 원, 12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뭐 직관적으로 예측하실 수가 있는 게요.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예전 대비 안 그래도 지금 강남 뭐 테헤란로 인근, 뭐 삼성동 인근에 직장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도 뭐 전국에서 가장 일자리가 많은 곳이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밟고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서울시 차원에서 현대차 GBC의 이 착공을 약간 보수적으로 뒤로 좀 수년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오케이, 뭐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얘가 들어서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에 집중되는 인력들, 기업에 다니고 있는 그 직장인들이 되겠죠. 그 사람들을 수용할 만한 주택이 이 인근에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주택난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뒤로 밀어왔습니다만 사실 뭐 모든 경제적인 선택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습니다만 다소가 아니죠. 굉장히 많은 주택 그 공급 부족 상황, 이 일대에 한전부지 일대의 주택 공급 부족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투자를 하시려면요. 한전부지 인근에 직장인들이 이용을 할 만한 그런 주택들에 투자를 하시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근데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요즘 투자 금액 자체가 커졌죠. 뭐 가장 투자를 많이 하셨던 강남의 뭐 투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투자금 한 8천 정도는 잡으셔야 넉넉 잡고 뭐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뭐 4천만 원, 5천만 원의 투자가 가능했죠. 지금은 뭐 영등포 금액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투자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굉장히 특수한 조건 하에 놓여져 있는 그런 현장들이 나올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달려드셔야 돼요. 거의 그러니까 올해가 지나게 되면 그런 기회도 그런 가끔가다 일어나는 특수한 상황도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은 자, 이 현대차 GBC의 건립이 실제 진행이 되기 전에 이제 몇 달 앞둔 상황이잖아요. 다 내 눈앞에 이 첫삽 뜨고 굴착기 왔다 갔다 하고 포크레인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모습 보이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 전에 무언가 강남의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분이라면은 좀 투자를 서두르셔야 되겠다. 요걸 아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시장에 얼마나 많은
돈들이 흘러다니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고 90억짜리 롯데 시그니엘, 제2롯데월드 타워의 그 주택들이죠. 이거를 구입한 사람들 중 3명 중 1명은 그냥 현찰로 다 구매를 했다는 거예요. 대출 한 푼도 안 끼고. 돈이 많습니다. 시중에 유동자금이 정말로 많습니다. 문제는 그 돈이 내게 아니라는 것. 딱 그게 문제인 것이지. 돈이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시장을 보실 때 항상 여러분들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안 돼요. 시장에는 나 이외에 정말로 많은 참여자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나보다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그리고 나보다 돈이 굉장히 적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을 갖고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서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되겠죠. 정부에서 아무리 규제를 하고요, 대출을 못 받게 하고 그래도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내가 사드리고 싶은 거를 왕창 사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이 시장에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대상들, 그리고 이러한 고액 자산가들이 투자를 하는 대상들, 양극화를 이루면서 시장이 양분될 것이다라는 거, 그걸 또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되겠죠. 지난 한 주 시장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만한 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들만 좀 뽑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본격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